운명과 인생 사이 199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0화까지 딱 하나 남았네요. 그동안 일주론 계속 했었는데 지루한감도 있고 얼마 남지 않았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냉정과 열정 사이 아니고 격각과 반합 사이. 제가 언제부터 컨디션이 좀 극악해서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서 보지 않으시기를 적극 권장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어가 보죠. 하반기 모임, 첫 모임은 8월 24일에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4월에 했나? 그랬을 거예요. 제 제자분들도 오시고, 그러니 유튜브 운인사명리 유튜브 채널 구독하신 분, 구독은 죽어도 안 한다, 그냥 보기만 할게, 뭐 이런 분들 오셔서 제 특강 이번에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3시간 정도 특강. 네, 한 수 배워가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궁금한 것들은 실제 저 공부를 함께 했던 제자분들한테 물어보고 도움이 되겠죠. 제가 허당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좋은 기회 아닙니까? 배우는 게 많으실 거예요. 신청 마감은 7월 27일까지 시한을 정했습니다. 이때까지 제 전화번호로 문자든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지난번에 해봤더니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좀 받아야 돼요. 제가 원하는 강남에 강의장 한 20, 30명 들어가는데, 그런 데를 잡으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최소 1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간당간당 8명, 9명, 10명 이 정도면 큰 강의장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회비는 그때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비만 실비로 받을 거고, 디플이 있고 그러면 얼마 들겠어요? 몇천 원, 많이 또 마셔봐야 2만원, 그 정도죠. 그 정도는 낼 생각을 하셔야죠. 무슨 우리가 강연회 이런 데 할 때도 다 그 정도는 내지 않습니까? 디프리까지 하려면. 명리 3시간 특강, 그리고 디프리에서 나누는 대화, 여러분께서 얻으시는 게 많을 거예요. 원래 인생을 참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인연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든이 형 요즘에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예전에 121강 제가 찾아보니까 121강이던데 뇌졸중 치매구조,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진짜 치매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금에 화기에 달궈진 채로 금에 이제 두드려 맞으면 그게 이제 건망증, 이게 이제 뇌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121강 참고해서 익혀보세요. 그런데 이제 수기가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죠. 소위 통관. 그런데 이제 김이 되어 이렇게 되면 햄이 그러면서 기, 임 이러면서 이제 점점 수기가 오행적으로 보는 겁니다. 건강은 수기가 마르는 형국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갑진되면 이제 임수, 이게 이제 국가관이 이제 임묘돼서 임기가 끝나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겠고, 그걸 떠나서 해수, 이렇게 임묘, 수기가 완전히 마르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갑이 출처가 어딥니까? 해, 진, 미 이런데 출처에서 올라온 갑이라는 오행이 화기에 달궈진 신금한테 많이 두드려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운까지 결합하면 진이 오면 축진파 하게 되고, 대운에 진이 왔으니까 진이 땅 동하니까 축토가 너 진 거기 있었어? 꽝 때리고, 축토가 동하면 미토가 또 축미충 하면서 진정을목, 미중을목, 이 해수 역시 미토, 해진 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미중을목과 진중을목의 질량을 높여주고 키워주고 있었는데, 축진파, 축미충 이렇게 식상을 쓰면서
어때요? 말하는 과정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뇌 구조, 생각, 뇌신경 이런 것이 혼란을 겪죠. 그래서 생각이 본래 기획하고 들어갔던 것에 이제 혼선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말이 헛나가는 거죠. 이게 화급금 금극목 구조는 그런 걸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명리 공부하면 치매 예방에 특효가 있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신 공부거든. 명리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 갖게 되는 정신 에너지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고. 세상 모든 것이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로 구성된 세상에 에너지로 구성된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태어난 연월일시, 태어난 생시 가지고 사람의 인생, 운명이 결정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르는 거죠. 무슨 사주팔자 글자가 사람의 건강을 말해주냐. 그들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을 사람들이니 사주는 없다. 이 책 감명 깊게 읽고 독후감이나 써야겠죠. 여러분 이번에 121강까지 들어서 이런 구조를 잘 익히세요. 여러분도 뭐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죠? 어차피 알아야 될 거면 공짜로 알아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화급금 금극목 구조가 이제 활인업 이런 쪽에 많이 있는 거죠. 목 생기가 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낼 거냐. 그래서 우리 브루스 윌리스 형도 치매 때문에 이제 말년을 아프게 병상까지는 아니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한편으로 슬픈 거죠. 자신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빛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을 다 까먹고 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망각 자체가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도 자기 자신이 치매에 걸린다고 생각해보면 절대 공감할 순 없겠죠. 그러니 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 예방책은 사주에 잘 나와 있고요. 내가 이 말하는 수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만들어낼 거냐. 그러면 수영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국, 탕, 스튜, 수프 뭐 이런 거 수기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해산물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그런 걸로 개운되지 않아요. 물레방아, 뭐 수족관 집에다가 초대형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좋지 않다. 바닷가에 집 짓고 살지. 아니 바다 속에 강철 강유리라고 해야 되나? 두꺼운 유리 가지고 집 짓고 살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는 내 몸으로 내가 직접 수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것이 가장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 공부란 말이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명상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자사주 을축 병술 병 이런 구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회에서의 식상을 쓰면 살아야 되는 사주겠죠. 비겁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정인이 이쪽 국가자리에 있으니까 국가자리 자격이나 해외 유학 이런 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헷갈리죠. 왜 헷갈리라고 있는 거야 식상 혼잡이. 근데 힌트 하나가 있죠. 을목과 병화가 이 술토에 임묘할 수 있는, 내가 이 술중 신금 동운의 욕망을 품고 저거 먹어야겠다 일찍 이해하고 사업을 해서 이거죠. 여기에 뭐 재성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한번 임묘할 수 있다. 햇빛 못 볼 일이 있네. 저 고개 숙이고 다니는 시절이 있을 수 있겠네. 이제 그런 의미고, 그런 술토 사업, 돈 벌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부, 인자, 자격 인자 이런 것까지 임묘될 수 있겠네. 이제 그런 게 힌트가 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운의 향배를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 을에 근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대원이 정예대원 아닙니까? 정화라는 이 겁제까지 와서 그러면 이제 일기격이 대원까지 대원을 포함해서 만들어지죠. 병신합 재물을 추구한단 말이야. 근데 병신합 수호되기 때문에 관에서 월급 받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걸 당연히 암시하고 있고요. 얘도 관을 끌어들여서 이제 관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럴 때 어릴 때는 뭐 학교 이런 인자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을목의 근이 들어있죠. 갑이. 그러면 인성의 근, 이 해수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어디와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이걸 조기 유학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축, 이거 삼합 아냐? 망지 빠진 반합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장간으로는 합이죠. 축중기토, 그 다음에 해중간목. 이 합을 방해하는 인자도 있죠. 축중, 신금. 그죠?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잠시 보고 오죠. 이 삼합과 방합, 여기에서 글자 하나 없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삼합부터 보죠. 삼합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유가 약간 연결성이 아주 공고하지 않아요. 시멘트처럼 단단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이 방합 3개가 엮여 있기 때문이야. 대기업으로 보면 그 안에 파벌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설정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지만 자기 부서 이기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부서와 부서가 연합해서 뭔가를 해야 돼. TFT 만들었어. 사장이 만들어라 했어. 리더를 이쪽에서 뽑았어. 그래서 멤버도 구성을 이쪽으로 한두 명 많게 했어. 다른데 불만이야. 자기 부서라고 해서 그렇게 베네핏을 많이 주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술 먹다가 회식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부서장이 전화해가지고 너 막 왜 그래 너 니네 부서한테 포상 많이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건 좋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깨지기 쉬운 거예요. 해자 쪽 이렇게 방합은 혈연, 지연, 학연, 연대 대신 목표의식이 좀 결여돼 있죠. 끈끈하긴 하지만 목표가 없어.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좋아. 야, 우린 뭐 다 할 수 있어. 우리끼리 그냥 뭉쳐. 이런 거죠. Apes together, strong.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삼합이 유리하죠. 하지만 살다 보면 또 방합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또.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죠. 특히 오늘 웨이업 회원들한테 보낸 이 방합으로 엮여있는 비견 과연 무조건 좋은가? 가족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회식에서 가족 같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받침 바꿔가지고 부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튼 이 자수, 신금이 없다고 쳐봐요. 그럼 자수하고 진토가 만났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할게요. 봄에 모내기 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어. 혹은 연못에 고여 있어. 저수지로 하죠. 그러면 생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딱 그것만 고여 있는 거예요. 얘가 있다면 지하에서 마치 물이 더해지는 것처럼 혹은 근처에 냇가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이 계속 저수지의 유량을 유지시켜주는 형국이 되겠죠. 이게 없으면 그냥 딱 고여 있는 거야. 그러면 진토 논에다가 물을 열심히 대면 얘는 점점점 고갈되겠죠. 그죠? 짐승괴수도 계속 얘가 물을 공급하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다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이 괴수는 무토, 무게합, 이 땅에 딱 붙잡혀서 점점 말라가죠. 그게 무게합이 열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토는 수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열기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게 당뇨병 인자라고 진증을목이 췌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토는 뭐 자수만 보고 야 물텀벙이 막 물이 겁나 많아.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구분을 하셔야 돼. 한정된 질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고갈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와 수량이 엄청나다.
운도 그렇게 흐르지 않는데, 예를 들어 목화운으로 흐르는데, 그렇게 봤다가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생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줄어들지 않게 질량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는 자수가 없어. 신진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합을 시작하려 그래. 그죠? 그런데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뭔가 분출하려고 그래. 요즘 석유 얘기 많이 나오니까 석유로 해볼까요? 안반을 막 뚫었어. 거기에 뭔가 저장돼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쫙 분출이 돼야 되잖아. 안반 깨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딱 뭔가 나오는 것처럼 조짐이 있다가 잠잠해지는 거야. 그냥 끝나. 그럼 실제로 계속 뭔가를 더 뚫고 하면 이 신증 임수가 폭발할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약에 부서들끼리 하면 이런 걸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기획해서 잘 해봐. 근데 총대를 얘가 매라고 하는 거야. 얘가 맨다고 한 건데, 얘가 시킨 건데, 다른데 협조를 안 해줘. 에이씨, 안 해버려. 하려다가 만 해버리니까. 출발하려다가, 더 친척 안 시키고 끝내버리는 거죠. 친구끼리 동업을 하려 그래. 막 스타트 할 때 열심히 삼합이니까 짓살 막 시작해서 준비해야 돼. 뭔가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돈 좀 투자 받으려고 하고. 근데, 하려다가, 그거 왜 내가 다 하냐? 아이씨. 네가 능력이 좋잖아. 네가 해. 싫어. 내가 왜 해야 돼. 안 해. 이제 그래 버리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비즈니스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해되세요? 물이 안반에서 나왔는데 바로 마르는 거예요. 충분한 수량이 안 나오는 거야. 에이, 수량 없나 보다. 그만 파. 딴 데 가자. 딴 데 파자. 이런 걸 아셔야죠. 두 개가 있다고 자수를 마구 공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운에서 오면 이제 아주 대박이 터지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인수해서 팠더니 빵 터졌어. 그런 거죠. 최근에 아니다. 그냥 그거 빼고 또 늘어지겠는데.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서 이제 석유 수출을 했는데 안 나와. 답이 없어. 철수했어. 야, 5천억 손절하고 나가자. 근데 누군가 연구를 해서 마치 액트주처럼 인쇄해서 팠더니 대박이 터졌어. 그런 게 이제 자수 시기, 운에서 자수 만나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특히 이게 재물일 경우에 빵 터지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해자축. 자축은 자축합 토 에너지를 만들죠. 변한다는 게 아니고. 자, 해수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바닷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축은 갯벌, 서해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밀물이 크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게 갯벌인 상태가 막 갯벌이 이제 다 물에 잠겨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얘가 생지가 계속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얘는 딱 멈춰 있어.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 썰물의 시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부피, 이 갯벌 위에 올라와 있는 물이 이제 빠질 일만 남았어. 쭉 빠져나가죠. 계속 물이 줄어들죠. 물의 질량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갯벌이 쫙 또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 외에 이제 갯벌이 쭉 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쫙 물은 말라가고 축토가 질척해져요. 갯벌 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자축이나 신자진의 이건 사실상 겉으로는 토지만 사실상 수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책도 우리가 초보 때 많이 보게 되잖아요. 다 헛소리야. 갯벌 흙이 뭐 사실상 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쉽게 비하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축합 토인 거예요. 사실 토로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십성적으로 보면 자수가 축토에 겉으로 토국수 되면서 동화되는 거야. 육합적으로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말라가는 거라고. 자수는 맑아야 되는데 그것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겠지. 이게 또 사람 생식기, 이 신장 이런 거, 순환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 그런 쪽에 건강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왕지가 없어. 그냥 해축이야.
그럼 바닷물이 왔어. 왔다가 쫙 빠져나간 거야, 순식간에. 비유하자면, 마치, 그걸 촬영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빨리 감기 한 것처럼 왔다가 쫙 가버렸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고일 틈이 없잖아. 갯벌은 그냥 말라 있는 거야, 그대로. 거기에, 여기에 시멘트 공구리 쳤어봐. 그럼 쫙 빠져나가죠. 물기가 없잖아. 그죠? 마치 그런 거라고. 시작하자마자 마무리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연대를 하려고 그래. 해수, 이제 뭐 일을 시작하는 애가 있어. 이 수 비겁. 하여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잘 시작해. 추진력이 좋아. 얘는 마무리 정리 이런 게 좋아. 그런데 그것을 실제 뭉쳐서 리더가, 야, 우리 한번 끈끈하게 뭉쳐서 이런 거 해보자. 그럴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얘는 막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진행시켜서 내가 정리할게. 잘 실제 빨리 진행을 시켜. 사람 하나가 필요해.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시겠습니까? 구심점이 있어야 친구들끼리 끈끈하게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동아리를 만들든 뭐 유럽 여행을 같이 하든 미리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축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방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축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격각이야. 해수하고 축토하고 앉아서 회의하는데 서로 엄청나게 먼 거야. 친구는 친구야. 서로 뭔가 해보자고 막 뭉쳐서 있는 상황인데 진척이 안 돼. 멀죠. 대면 하는 상황이에요. 격각은 한국과 일본 사이와 같은 거라고요. 이게 사이들 격에 뿔각자잖아요. 소뿔 두 개가 이 사이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뿔과 왼쪽 뿔은 천양지차예요. 달라. 그래서 내가 이쪽에 격각이야. 그죠? 이 격각을 해소해주는 다른 글자가 있으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안이 있다고. 여기 수레로 이렇게 붙어.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진미술축은 토라고 하는 것은 삼합 에너지 저장한 후에 어때요? 다음 공간에 다 그대로 남김없이 연결해주고 다 보내주죠. 남김없이 퍼주기 때문에 사람과 달리 자연은 그렇죠. 그래야 순환되니까 아주 가까운 존재라고. 그렇게 해서 이쪽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쪽 국내 이런 뜻이죠. 관이 학교가 이런 거죠. 학교 공부고 여기 드러나 있는 상태.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했다. 이게 조합이 여기가 다르면 또 다른 거예요. 술토 못 쓰게 방해하는 인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붙어버려요. 예를 들어 자수야. 이쪽으로 붙는 거야. 근데 이 두 글자마저는 격각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했다. 유학을 가고 싶었으나 어떤 일로 해서 못 갔다. 이런 거죠. 이 해수위의 정화는 뭐냐? 학교 다닐 때 이 학생들이 많은 거야. 이 학교에 붙었잖아. 정화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생활하다. 이런 거죠. 수레로. 간단하죠. 수많은 예가 있지만 이거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젠 웨이어 표현 저녁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